네, 안녕하세요. 윤현지 강사입니다. 날도 추운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만나 뵐 때 진짜 이제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제 저 이름은 윤현지 강사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이름 자체가 스페셜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강사로서의 소개는 화면에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전단지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속도나 밀도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참고 정도로 해주시고 오늘 제 이 자리에서는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고등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자녀가 지금 아이가 첫째가 아니라면 고등에 대해서 좀 들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첫째라면은 이제 정말 첫 진임이잖아요. 자, 고등 시험의 경우에는 크게 학교에서 치르는 내신 시험이 있고 그리고 평가원 그리고 학병에서 치르는 시험이 있죠. 이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내신이 학평 위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 독자적으로 내신 시험이 갈 수도 있지만 크게 아이들이 치르는 시험은 두 가지 유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실질적인 벽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사실 정해져 있죠. 수능은 그냥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만 아이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타격은 받지 않아요. 근데 더 많은 횟수로 치르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가 자기의 이름과 같이 이제 자리매김하는 건 내신인데요. 예전에는 옛말로 수능은 독서가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내신은 문학이 결정한다가 오랜 동안 이제 이 국어 과목에서 룰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평가원에서 보이고 있는 경향은 좀 다른데요. 올해 수능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들을 풀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수능 어땠는지 혹시 총평 들으셨나요? 자, 이 내용은 화면에만 있거든요. 자,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국어가 조금은 쉬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수능과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향 굉장히 유사했어요.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서 준킬러 문항이 다수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등급 조절도 비슷하게 해줬다는 거.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독서도 난도가 다소 하락,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매도 조금 하락. 근데 유일하게 상승한 것은 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긴 했고요. 평가원에서 연계 기출문항이 나오긴 했지만 연계 정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아이들이 체감 난도는 떨어졌어야 되는데 체감 난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죠. 앞에 나왔던 말을 조금 정정해야 되지 않나. 수능도 문학, 내신도 문학,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이제 과목이 구성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도 그냥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학년 때 국어 과목은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입니다. 정말 독특한 학교가 아니고서야 1학기 때는 그냥 공통국어 1을, 2학기 때 공통국어 2를 가지 이걸 섞어서 하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부교재가 들어간 학교가 종종 있습니다. 이 대치동에서 부교재 혹시 많이 쓰는 학교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학교가 단대부고, 단대부고는 부교재를 보통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중대부고는 1학년, 2학년 내내 부교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동고, 이렇게 부교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대부고, 한대부고도 부교재를 많이 써요. 그러면 1학년과 2학년의 차이는 뭐냐면 공통국어 1, 2는 기본으로 가되 거기에 부교재를 덧붙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까지는 좀 학교 특성이 있어도 공통국어 1, 2를 다 따라가줘야 돼요. 근데 2학년은 진짜 각자 도생이라고 이름만 교과서를 걸어두고 학교 스타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애초에 학교에서 워크북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아니면 교과목은 독서 언어로 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걸 붙여가지고 프린트가 추가로 된다든가.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요. 1학년 대비도 1학년 대비인데 2학년까지 우리가 앞서 내다봤을 때 2학년 1학기까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끝내주려면 문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행 정도가 어느 정도 끝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뒤로 가게 되면은요. 2학년 2학기에는 독서나 작문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자리에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국어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문학,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독서에 플러스 작문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화법에 플러스 언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어 과목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여기에 학교별로 심화국어라든지 새로운 교과목이 학교별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요. 사실상 수능에 들어가는 교과목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전 수능은 어땠냐면요. 자, 이게 내신이라면요. 자, 예전 수능의 경우에는 문학이 공통과목, 독서가 공통과목, 여기에 화법이나 작문, 여기에 언어나 매체에서요. 이렇게 공통, 여기에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능도 함께 개편돼야 되잖아요. 내신에 대해서는 개편안이 안내가 되어서 1학년, 2학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수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과서가 쪼개질지 그리고 문항 이제 개수가 어떻게 나뉠지는 아직은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자, 기존 수능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그대로 살아남은 게 문학입니다. 기존 수능에서 문학만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원래 독서와 화법, 작문 이런 과목이었는데 독서에 작문이 붙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원래 언어가 문법이죠. 이 언어가 언어가 화법이랑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매체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예측컨대 아주 예전의 수능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예전에는 이제 문학 15문항, 독서 15문항, 화법, 작문, 언어 합해서 15문항 해서 45문항이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요즘 수능에서는 17문항 해서 34문항. 그리고 이제 선택에서 11문항으로 문항수가 조금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문학, 독서, 화법, 작문, 언어의 구조가 지금의 형식이 아니라 더 이전의 형식으로 돌아간다면 공국예전 교과서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예전처럼 문학 비중이 올라가고 독서나 그리고 화법, 언어, 작문이 이제 비중이 비슷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고1이 됐을 때 교과서는 지금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고2 교과서는 세팅 중이에요. 1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커리큘럼 자체가 1학기까지는 큰 변화 없이 문학으로 가주는 게 학교도 큰 부담이 없고 학생들도 큰 부담이 없는데 새로운 교과서는 독서라는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지문도 새로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독서와 작문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새로운 커리큘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그냥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남학생의 경우 남고를 지망한다. 그러면 조금은 독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게 맞고요. 학교 특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 동네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공학을 선택하거나 여고를 갈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문법을 조금 더 비중 있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대치동에서 주요 학교를 갈 예정이라면 문학까지 이제 예비 중3, 예비 고1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문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조바심이 나가지고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2학기 후반부터 3학년까지 뭘 해야 되냐? 그동안 못했던 독서나 나머지 과목들을 하면 되고요. 3학년 때는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수능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제가 짠 문학 스페셜 로드맵의 특징인데요.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국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과학을 이제 특화시키는 로드맵을 짜다 보니까 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조금 적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만 합니다. 약 3달 동안.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 뭐부터 시작하냐? 생각보다 개념어에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고등으로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낯선 개념어를 탄탄히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의 첫 시작은 현대문학으로 시작을 해줄 겁니다. 지금 문학을 많이 접해본 적이 없는데 고전 문학부터 들어가면 아이들이 조금 낯설어서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현대문학으로 가주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고등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 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짠 내용을 지금 화면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 화면으로만 준비되어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두껍게 자료를 준비해봤자 자료는 잘 안 보시고 그냥 화면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셔가지고요. 크게 화면에는 1주부터 4주까지의 커리큘럼, 그리고 5주부터 12주까지의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데요. 12월까지는 우리가 현대시와 현대소설, 그래서 대표 작가의 작품들에 굵직굵직하게 들어갈 거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만세전이라든지 우리가 고등으로 들어갔을 때 접하게 되는 중요 작품들을 위주로 짜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고민한 게 이 지점인데요.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고전 문학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할 겁니다. 시조, 가사, 한 번은 시조, 한 번은 가사에서요. 교차로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시조가 긴지 가사가 긴지 알고 계신가요? 시조가 조금 더 짧고요. 가사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의 특성은 부담을 조금 덜 해주는 건데요. 시조 한 주에는 현대문학에서 소설을 해줄 거고요. 가사 한 주에는 현대문학에서 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은 전달에 조금 많이 해놨으니까 그 뒷주차에는 고전시가 고전소설을 빠짐없이 하면서요. 현대문학은 교차로 소설시 이렇게 해주는 커리큘럼이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4주간은 개념 위주로 갈 거고요. 뒤에 후반부는 지문풀이와 지문 독해 위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한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분명히 선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 이 동네에서 학원 좀 많이 다녀봤다 그러면 곧바로 고3 수준으로 문제를 풀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예비고1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느끼는 지점인데요. 다른 과목은 잘한다 그래도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아직 고1, 2학평도 제대로 안 했다면 곧바로 고3으로 넘어가는 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페셜 로드맵의 특징은 뭐냐면 크게 욕심내지 않고 고1, 고2 학평에 나왔던 문학 지문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이후에 고3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 친구들한테 아직 문학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거 고3 문제다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지문들은 고3까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지만 문제 수준은 딱 고2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 돼도 정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과 수업 수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수업 내용은 개념, 그리고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통합하는 시스템이고요. 수업 수준은 고1부터 고2까지. 그리고 고1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1의 경우에는 내신 교과서와 연결될 수 있겠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학평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학평 수준에서 어떤 개념을 요구하는지, 어떤 이제 형식적인 특징을 물어보는지 그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과 진도를 나갈 거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신경을 썼거든요. 제가 지금 예비고일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의 커리큘럼과 이 수업의 커리큘럼은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국어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독서도 1시간 넣고 문학도 1시간 넣고 문법도 1시간을 넣었어요. 근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목표 자체가 문학을 완전히 처음으로 하거나 문학을 잘 모르는 이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과형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걷어내고요.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원래 국어 조금 하던 친구들인데도 첫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선생님 이렇게 문제 나올 줄 몰랐다. 내가 왜 그랬더니 어휘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휘를 그대로 외웠는데 왜 본인이 틀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냈냐. 어휘 딱 5문제 냅니다. 한자 외우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어휘 5문제를 냈는데요. 이번 주 시험이 뭐였냐면 증명이었어요. 증명. 그러면 거기에 증명의 뜻을 3개를 넣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예문을 줍니다. 이 예문에서 이 증명이 1번의 뜻으로 가장 적합할까? 2번의 뜻으로 적합할까? 3번의 뜻으로 적합할까? 아이들이 실제 수능 문제에서 당황하게 되는 건 단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 문맥에서 가장 적합한 뜻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수능에서 단어에 그냥 사전적인 뜻을 묻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는 사전적인 뜻을 외워서 그것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맥에서 의미까지 찾는 문제를 낼 줄은 몰랐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 이런 방향을 유지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말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커리큘럼도요. 문학을 그냥 단순 암기, 요 표현상 특징만 외워서 될 게 아니라 내신형에서 내는 문제 의도와 수능형에서 내는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걸 우리는 목표로 둘 겁니다. 테스트 누적으로 갈 거고요. 원래고사 볼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고1 맞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거는 화면과 자료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정규로 문학 스페셜 로드맵이 약 12주. 좀 길죠. 근데 이 긴 기간을 거치고 나면 조금 탄탄하게 문학의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는 문법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1월에 문법 특강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이걸로 했을 때는 시조가사 굵직굵직한 건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국어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내신에서 사용하는 고려가요라든지 고대가요라든지 향가라든지 새로운 갈래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희곡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학교 들어가면 또 새롭게 배울 갈래들이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2월에 딱 1학기의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압축적으로. 그래서 교과통합도 특강이 준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수업을 준비한 이유는요. 한 수업에다가 다 넣어 놓으려 그러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수업을 좀 다채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수업 본교재, 과제집, 복습자료집, 그리고 매주 누적 테스트가 나가고요. 월별로 원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 테스트는 수업에 관한 그냥 그 아이들의 성취 수준을 보는 거라면 원래고사는 아이들이 총체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고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날을 잡아서 실전 테스트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운영 방침과 그다음에 특별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업에 대한 후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의 이제 자료집에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더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그 어머니들 모시고 하는 설명회보다 수업을 더 잘하고요. 수업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관리가 진짜 특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로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부족함 느끼지 않게 한 명 한 명 손때 붙여서 수업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뒷부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수강 후기라든지 관리 방안 읽어보시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면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강일이 좀 빨라요. 이제 욕심껏 수업을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 6시에 개강을 하고요. 이제 제 설명회 끝나고 나서는 영어쌤과 수학쌤 만나보시면서 이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